안녕하세요. 오늘부터 333 독서법 실전으로 함께 이렇게 책을 직접 낭송하고 읽으면서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부족하지만 제가 쓴 책들이 있어요. 근데 다는 있지는 않은데 최근에 쓴 책은 요 타인의 길이라고 하는 저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5월달에 써서 이제 어버이날 그때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저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와 그걸 바탕으로 이제 어머니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쓴 거고요. 요거는 금동이는 요거 이제 책은 아닌데 요거는 무료로 좀 나눠주려고 우리 이제 대학원 동기들 나눠주려고 그냥 요거는 이제 인쇄한 건데 요거 말고 또 책이 있어요. 그래서 금동이라고 하는 책은 이제 창작 동화로 쓴 책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처음에 쓴 책이네 제가 요거 말고 이제 시집이 좀 있긴 한데 요게 2013년도에 쓴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시집 또 요거는 이제 성경적 경제 십계명. 그래서 제가 좀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전체 쓴 책이 보니까 시집부터 시작해서 2011년부터 책을 썼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권이네. 12권이네. 12권 정도. 여러분들도 책 쓰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독서법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책을 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또 이렇게 자꾸 책을 읽으면서 또 그것이 그냥 날아가는 독서가 아니라 수증기 독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쭉 들어오는 독서를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함께 좀 나눕니다. 오늘 그 낭송할 책은 이 시가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의 시인의 그 아마 시 제목을 이렇게 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즐거운 편지, 황동규.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맬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두 번째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나의 사랑을 한없이 이딴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에 눈이 뽑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동안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이렇게 처음 읽었죠. 이제 저는 이 시를 좀 아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즐거운 편지 영화로도 굉장히 많이 그 화제가 되었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억나는 그 문장이 있나요? 저는 이제 가장 기억나는 게 뭐냐면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처음 읽었을 때는 이게 이제 느낌만 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 사람을 보면 그냥 겉만 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초벌 독서는 그냥 느낌이죠, 느낌. 그러니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자, 이제 두 번째가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운 편지 황동규.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맬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버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이따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은 어디쯤에선가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동안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폭구할 것을 믿는다. 자, 두 번째 읽으니까 저도 아는 시지만 또 새로운 느낌이 있는데 두 번째 읽으니까 뭐가 보이냐면 나의 자세. 그러니까 뭐냐면 저 이연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있다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리는 데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제 그냥 뭐 분석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자세는 사랑은 변할 수 있대요. 근데 그 자세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이렇게 뭐랄까요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때 어떤 자세로 그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가?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한대요. 뭐 구체적인 그 적용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봤더니 그러니까 두 번째 읽을 때는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면이 보여진 우리가 첫 번째는 그냥 이미지지만 두 번째는 이런 느낌이 있었네. 이 사람이 이런 성격이구나. 이 시가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황동규라는 시인과 대화하는 거죠, 계속. 예, 됐어. 지겹지 않으시죠? 자, 이제 세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내 그대를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뭐가 보이냐면 이제 내가 내 그대를 생각하니까 자꾸 나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제는 뭐냐면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이 보여.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생각하는 것은 당신한테 되게 사소한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버리라. 그러니까 나는 사소하지만 당신이 사소한 나를 바라보는 그것이 혹시 당신이 힘들 때 내가 사소한 자처럼 있지만 당신에게 또다시 사소하지만 좀 특별한 존재로 보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입니다. 이연의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이따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뭐죠? 사랑을 무엇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기다림으로 바꾸었다. 갑자기 뭔 생각이 드냐면 짝사랑이 생각나.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나의 사랑이 그러니까 나의 사랑이 내가 짝사랑이지만 그것도 사랑이잖아요. 근데 사랑의 내용이 뭐냐? 기다림이라는 거죠. 되게 숭고하지 않나요? 나의 기다림도 사랑이다. 기다림은 사랑이다. 그런 이제 세 번 읽어보니까 뭐가 나오죠? 여기에 어떤 핵심적인,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핵심적인 용어가 나와요. 내 기다림도 사랑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밤이 들면서 골짜기에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뭐 실현이 될 수도 있겠죠. 내 사랑은 어디쯤인가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내 사랑도 한계에 다다랐을 때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때 기다림이 나에게 사랑이었잖아요. 내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내가 지금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사랑이 이렇게 감정이 변화될 수 있어요. 이것도 변화될 때 떨어졌을 때 나의 자세. 우리가 어떤 자세냐면 가장 절박할 때 나의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 이 고민을 한다는 거죠.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런 느낌이죠. 여러분 이제 되게 재미있는 이 황동규 시인은 우리 잘 아는 항순원 뭐 이렇게 서울대 연구가 교수님이셨고요. 항순원 작가의 아들님이시기도 하죠. 제가 이제 최근에 되게 재밌게 읽은 시입니다. 이정록 시인의 어머니 학교. 어떤 지인이 소개해줘서 읽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고료라고 하는 시예요. 원고료. 요즘 글이 통 안 되냐?
이제 어머니죠. 먼저 딸에는 전기 끊는다더니 요번 달에는 전화 자른다더라. 원고로 통장으로 자동 이체했다더니 며느리한테 들켰냐? 글쎄, 글 써달라는 데가 아예 없냐? 글싹 제대로 쳐줄 테니까 어미한테 다달이 편지를 붙이든지 글쎄를 통당 주랴? 글자 수로 셈해 주랴. 이게 이제 재밌긴 한데 이게 뭐지 잘 안 와닿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원고료. 요샌 글이 통 안 되냐? 먼저 달에는 전기를 끊는다더니 요번 달에는 전화를 자른다더라. 원고료 통장으로 자동 이체했다더니 며느리한테 들켰냐? 아마 혹시 원고료 지금 이제 이게 전기세, 전화세 안 오니까 너 왜 안 보내니? 혹시 너 마누라한테 들켰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글 써달라는 데가 아예 없냐? 이제 좀 돈이 안 들어오니까 어머니의 마음이죠. 글싹을 제대로 쳐줄 테니까 어미한테 다달이 편지를 붙이든지 글쎄를 통당 주랴, 글자 수도 셈해 주랴. 야 나한테 그러면 차라리 나한테 편지 써. 내가 줄게. 이렇게 뭐랄까 아들을 위로하기도 하면서 또 재미있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너무 재미있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샌 글이 통 안 되냐? 이게 안 보였는데 이제 보입니다. 그 글을 잘 못 쓰고 있냐? 그 연결이 뭐죠? 원고료가 안 들어왔으니까. 먼저 달에는 전기 끊는다더니 요번 달에는 전화 자른다더라. 원고료 통장으로 자동 이체했다더니 며느리한테 들켰냐? 네. 그러니까 이제 글이 안 되는 거 또 이렇게 또 며느리한테 들켰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글 써달라는 데가 없냐? 글싹 제대로 내가 쳐줄 테니까 나한테 보내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어머니의 아주 구수하고 진득한 사랑이 묻어납니다. 낭송했더니 목이 마르네요. 잠깐 물 좀 먹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제 책을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이 타인의 길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저도 이제 어머니가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프신 어머니 이제 늘 저희 지방에 계시니까 재수 씨가 많이 수고해 주셔서 나도 한번 어머니 병간호 해야 되겠다 해서 하룻밤을 어머니와 같이 이렇게 병실에 있으면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기억력이 점점 흐려지실 텐데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그 지인들한테 이제 뭐 문자도 보냈는데 사실은 전화도 하고 했는데 큰 소득은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자신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책은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전적 소설 타인의 길입니다. 사 보셔도 됩니다. 네. 북크크라고 하는 데서 사시면 됩니다. 타인의 길. 그러니까 어머니의 삶의 여정이 자신의 길이 아니라 타인의 길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서문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에 대해서 책을 쓰고 있는데 엄마가 한마디 해야지. 그따위 책 써서 뭘 하게? 밥이 나와 돈이 나와? 역시였다. 우리 어머니의 직설 화법이시다. 그러면서도 그 속에 밥도 되고 돈이 되어야 할 삶을 말씀하신다. 그렇게 생산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훈령으로 말씀하신다. 혹자는 너무 세속적이고 물질적이라 탓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어머님의 사랑이다. 그 밥과 돈 속에 눈물과 아픔과 절망과 회황과 기쁨과 사랑이 있다. 이 책은 우리 어머니만의 삶이 아니다. 동시대를 살아간 모든 부모님들, 그들의 아픔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을 만들어냈다. 우리는 그분들의 눈물과 아픔 위에 살고 있는 것이다. 단지 효에 대한 의미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꼭 기억해야 할 아름답고 복된 유산이다. 그 유산의 이름은 어머니이다.
과거 한참 인기를 끌었던 군대 문화를 소개하던 프로그램 중 우정의 무대가 생각이 난다. 그 프로그램에서 거의 주제곡처럼 나오던 노래가 이렇다. 이건 제가 그냥 노래해 볼게요.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 노래를 잘못 불러 죄송해요. 보고도 싶고요 울고도 싶어요 그리운 내 어머니. 아마 이거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우리의 어머니 생존해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그 어머니의 역사를 나누고 기록하고 전해야 한다. 지금 아이들은 중국의 역사나 왕조 역사는 알아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의 역사를 모른다. 그것을 알게 될 때 세대가 하나 되고 서로 소통하면서 온전한 시대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세대가 극복되며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글을 쓰면서 딸에게 먼저 읽어보라고 보내줬다.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 읽었지만 어떤 부분을 읽고 나서 한참 울기도 했단다. 할머니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리고 할머니가 내 속에 있는 것 같아. 이 말이 나에게 감동이었다. 앞으로 더 작업할 일들이 많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우리 아버지 삶을 조명하며 글로 남기는 일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더 많이 건강하게 사셔서 어머니에 관한 두 번째 책을 내고 싶다. 엄마 사랑합니다. 네, 이제 이게 서문이고요. 이제 순서들이 쭉 나옵니다. 이제 다음부터 이 한 순서들 이렇게 남기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서문 중에 제가 글을 썼지만 이런 이야기들, 이런 말이 좀 제 마음에 박힙니다. 우리는 그들의 눈물과 아픔 위에 살고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어머니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그 책도 소개하면서 또 책 낭송도 하면서 방법을 좀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독서를 통해서 좋은 책과의 만나고 또 그 책과의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그런 자리로 가길 원합니다. 또 다음 주에 우리 김태형 군이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